해외 범죄 사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살인 사건, 특히나 연쇄살인 위주로 좀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고 좀 무거운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조금 더 범죄라는 건 다 나쁜 거죠. 하지만 조금은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죄를 저질렀고요, 감옥에 갇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탈옥을 시도했었어요. 탈옥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교도소를 탈출하는 범죄를 말하죠. 복역 중인 죄수가 재판에서 정해진 형을 다 채우지 않고 그 절차를 무시한 채 교도소 밖으로 탈출하는 것을 탈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탈옥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좀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땅굴을 파서 나가는 이런 방법들이 좀 떠오르죠. 근데 사실 이러한 방법은요, 아주 옛날에나 가능할 수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고요. 현대 교도소에선 그러지 못합니다. 이미 벽이나 바닥들이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튼튼한 벽이기 때문에 땅을 파거나 벽을 부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재소자들의 탈옥 방식으로는, 재소자들은 낮에는 노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장에서 연장을 훔쳐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천장을 뚫거나 교도소의 어떤 하수구, 환풍구 시설들을 이용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엄연히 탈옥수들은 특수도주죄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게 탈옥에 성공을 하더라도 곧바로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평생 경찰들의 추적을 피해 다녀야 되고요. 다시 붙잡히기라도 하면은 기존 형량에 탈옥죄가 추가되면서요, 형량이 몇 배로 뛰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미드가 있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탈옥에 대한 흥미나 환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탈옥이라는 것이 금지된 것을 해내는 그런 과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지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나 어떤 남을 속이기 위해 머리를 쓰는 장면들이 많은 영상이나 게임을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되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 완전하게 탈옥에 성공하는 경우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탈옥수들의 검거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번 시간에는요, 해외에서 벌어진 탈옥 사건을 알아볼 건데요. 이 사람은 벽을 뚫거나 땅을 파는 구식의 방법을 쓴 게 아니라요, 자기 발로 당당하게 교도소 밖을 걸어 나와서 탈옥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탈옥을 하는데 자기 발로 걸어 나왔다. 이것은 누구도 쉽게 상상하기 힘든 방법을 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번 해외 범죄 사건은요, 벽을 뚫거나 철조망을 뛰어넘는 이런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당당하게 걸어서 교도소를 탈출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어느 교도소 이야기입니다. 1996년 12월 13일, 많은 사람들이 불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13일의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이 미국 텍사스주에요, 에스텔 유닛 교도소라고 합니다. 이 사진이. 이곳에서 수감자들의 건강을 점검하는 의료진들이 방문해 있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관들도 별다른 일 없이 수감된 재소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면서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요. 의료 점검이 끝나고 오후 6시쯤이 되었을 때 교도소 안에서 뒤늦게 녹색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입구를 지키고 있던 교도관에게 말을 겁니다. 이 남자는요, 의료진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다른 일행들과 일정이 엇갈려서 자기 혼자 남아서 뒷정리를 했고, 지금 일이 다 끝났으니 집에 가도 되겠냐 라면서 교도관에게 문을 열어달라라는 부탁을 했죠. 교도관들은 이 의료진에게 안전하게 귀가라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잠시 후 인원 점검을 위해서 순찰을 돌던 한 교도관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세어봤지만
서류에 적혀 있는 수감자 숫자와 현재 수감된 인원의 숫자가 다른 거였어요. 정확하게 한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발칵 뒤집힌 에스텔 유닛 교도소 내 사람들은요, 교도소를 탈옥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나갔는지를 찾기 위해 재빨리 수사를 시작했어요. 곧이어 그 방법을 알게 된 교도관들은 몸에 힘이 풀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자신들이 인사를 하면서 직접 문을 열어줬던 이 녹색 가운을 입은 그 남성이요, 이 남성은 의료진이 아니라 이곳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인 스티븐 러셀이었던 거였어요. 1996년 12월 13일 스티븐 러셀은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탈옥을 성공한 뒤였습니다. 이 교도소를 당당하게 걸어서 나갔던 미국의 천재 사기꾼 스티븐 러셀은요, 1957년 9월 14일에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입양이 되어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양부모 밑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많은 사고를 치고 다니자 양부모는요, 스티븐이 14살이 되었을 때 저질렀던 폭력 사건을 빌미로 아들을 소년원에 보내게 됩니다. 사실 큰 사건을 저질렀던 건 아니에요, 그 폭력 사건이. 하지만 양부모가 스티븐 러셀을 소년원에 보냈던 이유는 이 소년원에서 살면서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받고 좀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기 원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티븐 러셀은 양부모의 생각과 다르게 소년원 수감 기간 동안 새로운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소년원에 들어가고 얼마 있다가 양부모를 졸라서 치아 교정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핑계로 소년원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치과에 자주 외출을 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걸 노렸던 겁니다. 어느 날 치과 외출에 항상 동행하던 소년원 관계자의 감시가 잠시 소홀해진 틈을 타서 치과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소년원에서 벗어나는 데도 성공했죠. 스티븐 러셀은 이때 일을 계기로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일은 아주 쉽다라는 것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스티븐 러셀의 첫 범죄는요, 36살이 되던 해인 1992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스티븐 러셀은 한 식품 서비스 회사에 취직을 했고요,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성애적 취향도 생겼다고 합니다. 애인이랑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이 결국 직장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고요, 회사는 스티븐 러셀을 강제로 해고해버렸어요. 당장의 생기가 막막해져 버린 스티븐은 머리를 굴려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가짜 자동차 사고를 꾸며내서요, 그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사기라는 것이 금방 밝혀져요. 그래서 들통이 났고요, 체포된 스티븐은 90일 동안 텍사스주에 있는 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교도소 치고 굉장히 좋네요. 이 90일이라는 시간은 스티븐에게 아주 길게 느껴졌다 그래요. 그 이유가 바로 밖에 두고 온 자신의 남자친구 때문이었는데요. 당시에 스티븐과 연애 중이던 지미 캠벨이라는 남성은 에이즈 말기 환자였다고 합니다. 스티븐의 간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던 거죠.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애인을 걱정하면서 감옥에서 안절부절을 하던 스티븐이 결국 90일에 이 짧은 형기를 채우지 못하고 탈옥을 결심합니다. 1992년 5월 13일, 이날도 13일의 금요일이었어요. 스티븐은 회계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그 재소자들을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갱생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이 회계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재소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틈을 타서 동료 수감자에게 얻은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미리 교도관에게 훔쳐낸 무전기를 들고는 이동 중이던 재소자들 사이에 숨어서 교도소 입구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는 아주 당당한 태도로 외부에서 고용된 사설 경비원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입구를 지키는 교도관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교도소 밖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스티븐 러셀의 첫 번째 탈옥은 너무나 쉽게 성공을 했고요, 자신의 남자친구인 지미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탈옥 사실이 알려졌고 수배가 떨어졌지만 스티븐은 애인을 돌보며 약 3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에이즈 환자인 지미 캠벨을 돌보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했죠. 결국 다시 자신의 신분과 경력을 위조해서요, CFA라고 북미 의료사업체라는 회사에, 그것도 재무회계 책임자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몇 달 만에 8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억 원이에요. 80만 달러를 횡령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얼마 안 가서 들통이 났죠. 그리고 95년에 기존의 사기죄와 도주죄, 횡령죄까지 추가돼서 10년형을 받고 이전에 수감 중이었던 교도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온 지 3주 만에 애인이었던 지미 캠벨이 사망한 거예요. 스티븐 러셀은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이 교도소에서 탈옥하는 일이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했죠. 두 번째로 사용한 방법은 교도소 안에 버려져 있던 타자기를 사용해서요, 1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95만 달러였던 자신의 가석방 보석금, 그러니까 형기를 다 채우기 싫으면은 95만 달러를 벌금으로 물어야지 가석방 돼서 나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타자기를 이용해서 서류를 위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석방 보석금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이렇게 위조하는 가짜 서류를 만들었어요. 이것으로 가석방 될 수 있는 금액을 내고 두 번째 탈옥에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곧바로 이 서류가 가짜인 것이 또 밝혀져요. 그래서 경찰들에 의해서 스티븐이 도망친 지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검거가 됐고요. 두 번의 탈옥 경력으로 더욱 보안이 철저하다는 에스텔 유닛 교도소로 수감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탈옥을 성공해본 스티븐은요, 얌전히 교도소에 수감될 생각이 전혀 없었죠. 이 사람 눈에 교도소 밖을 나간다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스티븐은 에스텔 유닛 교도소에 살벌한 감시망을 피해서 다시 한번 탈옥할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곳의 죄수복이요, 하얀색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것과 교도소 시설에 자주 들어오는 의료진들의 가운이 초록색인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각종 재소자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러 가면서 받게 되는 초록색 사인펜을 하나씩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난폭하다고 소문난 재소자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었어요. 얻어맞았죠. 치료를 받아야겠죠? 의료진을 만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의료진을 만나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진들의 신분증을 훔치는 것도 성공했어요. 그리고 96년 12월 13일 아침, 스티븐 러셀은 그동안 모아둔 초록색 사인펜들을 모두 변기물에 풀어서요, 자신의 이 흰색 죄수복을 초록색으로 염색합니다. 염색된 옷은요, 얼핏 보면은 의료진들의 초록 가운과 똑같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염색이 잘 되었고요. 스티븐은 그 옷을 입고 당당하게 의료진으로 연기하면서 교도관들이 열어주는 문을 통해 두 발로 교도소를 걸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밖으로 나온 이 스티븐 러셀이 향한 곳은요, 어느 남자가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 남자는 스티븐이 예전에 두 번이나 갇혔던 교도소에서 만난 필립 모리스라는 남성인데, 스티븐의 전 애인처럼 이 필립 모리스도 동성연애 취향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전 애인이었던 지미 캠벨의 사망 소식에 괴로워하던 이 스티븐을 보고 필립 모리스가 위로를 해주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었다고 합니다. 스티븐 러셀이 찾아갔을 당시에 필립 모리스는 이미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를 출소한 상태였죠. 세 번째 탈옥에서 성공한 스티븐은 곧바로 필립과 함께 다른 지역 미시시피 주였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곳에서 카지노를 하면서 도박으로 돈을 벌어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주 후부터 모든 범행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스티븐과는 다르게 필립 모리스는 그렇게 꼼꼼한 성격은 아니었답니다. 이 두 사람이 애인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요, 역으로 필립 모리스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그렇게 스티븐 러셀이 네 번째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어요. 게다가 자금 세탁을 위해서 필립 모리스의 명의를 이용했던 것도 밝혀지면서 필립도 이 사건의 공범이 되어서 체포됐고요. 각각 둘이 다른 교도소에 떨어져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1998년 3월 13일 매우 마른 체형의 남자가요,
휠체어에 실려서 에스텔 유닛 교도소를 떠나 한 요양시설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휠체어에 탄 남자는요, 바로 스티븐 러셀이었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착실한 교도소 생활을 하던 스티븐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약 6개월 전부터 증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스티븐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팔을 시작으로 온몸에 검푸른색 반점이 생겨났다 그래요. 스티븐의 몸 상태를 살펴보던 교도관들은 이 스티븐의 신체 변화를 보고 겁을 먹었죠. 이 증상이 에이즈 환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증상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스티븐 러셀은 에이즈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나와서 요양시설에 입원해 버렸죠. 그리고 이곳에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도소에는 스티븐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전화와 이 사망 통지서가 도착을 했어요. 희대의 사기꾼이자 탈옥수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텍사스주의 경찰과 법무부는요, 큰 걱정을 덜어냈다고 합니다. 스티븐 러셀이 죽고 1998년 4월 5일, 죽은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뒤였어요. 애인이었던 필립 모리스의 재판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 필립 모리스의 재판은요, 한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한 덕에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필립 모리스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필립 모리스의 무죄가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재판이 끝날 때쯤 갑자기 경찰들이 재판장에 들이닥치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필립 모리스와 변호사를 체포하는 거였습니다. 이날 열린 재판은요, 스티븐 러셀과 공범으로 몰려서 수감 생활을 하던 필립 모리스의 가석방을 위한 재판이었는데, 문제는 이 필립 모리스의 담당 변호사가 바로 한 달 전 에이즈로 사망한 스티븐 러셀이었던 거죠. 1996년 다시 한번 교도소로 돌아오게 된 스티븐은요, 어린 시절 자신이 소년원을 탈출했던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곳을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또 떠올렸던 거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에이즈 환자인 것처럼 연기를 해서 치료를 위해 감옥을 나가는 방법이었는데요. 이전에 자신이 옆에서 간호하던 에이즈 환자였던 전 애인을 떠올리면서 그 증상과 비슷하게 자신을 꾸며낸 거였습니다. 먼저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설사약을 훔쳐서 복용했고요. 펜을 이용해서 온몸에 반점을 그렸죠. 2년 전 체포 당시 90kg이 넘었던 스티븐은 약 30kg의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고요. 교도관을 비롯한 교도소의 의료진들은 스티븐의 완벽한 에이즈 환자 연기에 속아서 혈액 검사도 한번 하지 않은 채 스티븐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을 믿어버린 겁니다. 결국 스티븐은 자신의 계획대로 요양시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병원 관계자인 것처럼 또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자신의 사망 소식을 알렸고요. 직접 자신의 사망 진단서를 위조해 만들어 보내면서 에스텔 유닛 교도소의 교도관들과 미국 전 국민들을 속이고 완벽한 탈옥을 준비했던 거죠. 하지만 스티븐은 자신의 애인을 두고 혼자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자신의 가짜 이력서와 경력으로 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취직을 해서 필립 모리스를 변호했던 거죠. 그런 동시에 자신의 신분과 자금 세탁까지 끝낸 후였고요. 가석방 재판 다음 날에는 성형수술 예약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숨어 살 준비를 철저히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체포가 되었죠. 그리고 스티븐 러셀의 천재적이고 기상천외한 탈옥 방법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스티븐 러셀이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현재 스티븐 러셀 이 수감된 교도소입니다. 외국 교도소는 굉장히 경치가 좋네요. 신기하게. 스티븐 러셀은 사기, 횡령, 신분위조의 범죄에 대한 형량인 45년과 특수 도주죄에 해당하는 99년의 형량을 받고 총 144년 동안 수감되어야 한다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어요. 현재는 이 텍사스주의 폴렌스키 유닛 교도소라고 합니다. 이곳이 여기에 있죠. 수감된 채 하루 중 샤워나 운동하는 1시간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시간을 자신의 독방 여기저기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모습인데 많이 좀 다시 체격이 좋아졌어요. 요요가 온 거지. 스티븐의 탈옥 이야기가 이슈가 되자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위해 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았는데요. 한 기자는 어떻게 연속으로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탈출할 수 있었냐라는 질문을 하자 스티븐 러셀이 나는 단지 교도관들에게 집에 가도 되냐고 물어봤고 그들은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어준 그 문으로 단지 걸어 나왔을 뿐이다 라고 태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곧 이어서 다른 기자가 23시간을 감시받고 있는 지금의 감옥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허점이 있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스티븐이 웃으면서 물론이지 라고 대답합니다. 이날 스티븐의 대답 한마디에 이 폴렌스키 교도소의 전 교도관들은 비상이 걸렸다 그래요. 하지만 스티븐 러셀은 현재까지는 탈옥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교도소에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미국의 천재 사기꾼이자 천재 탈옥수인 스티븐 러셀의 이야기였습니다.